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도 내년 우리 국가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607조 2천억이 통과되었지요. 3조 3천억 정도가 순증된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적자가 54조입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가 1064조에 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참 국가 재정의 고갈로 가게 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고, 대외 무역 거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저하될 경우에는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지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에 나온 유력 정당의 후보가 세무 만능주의로 국가 복지 정책을 계속 끄집어낸다면은 이건 참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나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들을 우리가 굉장히 귀에 잘 듣고 조그마한 우리의 편의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재정 능력의 고갈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표시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 만능주의자들의 정책 위반자들, 정치인들은 반드시 국민적인 저항을 받아오는 것이 고금 독소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무역으로 경쟁을 하고 새로운 4차 산업의 시대에 여러 가지 IT 아이템으로 경쟁하는 시대에 오직 국민의 그 호주머니, 국민의 세금에만 기대어 국가의 재정 능력 운영이라든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어떤 정책이라 내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한 부분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표면상으로는 뭐 당무 거부는 아니지만은 중차대한 선거 시점에 이렇게 당을 비우고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대치되는 것을 국민들이 보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조직이나 그러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87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또 돌아가신 김광일 전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민족통일운동가인 김상선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제야운동을 할 때에도 항상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직적인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조직을 다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 양보를 하면서 뒷날을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35살에 뭐 많다면 많고 적은 나이면 적은 나이지만은 어떠한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놓고 그런 운동을 할 때에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하는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참 태종대에 가서 뭐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왜냐하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공격을 해올 때는 성실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던 사람들 앞에서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비록 제1야당의 대표지만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치인 경험이 일전한데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잘 보듬고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현 상황에 대하여 시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시는 주변에 이러한 아부하는 자들이나 또 주변에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상하이 정책을 정확하게 팩트를 모르는 조직의 운영자들에 의하여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서로의 그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양보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만들고 어떤 당의 정치적인 승리, 대선의 승리보다도
이진석 후보의 그 좋은 품성과 좋은 능력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제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그 거대한 정치 권력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뭐 선배된 입장, 나이 든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뭐 새로운 정치, 천년 정치를 표방하면서 18세의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또 64, 60기 출신의 조동연이라는 이러한 교수를 인재 영입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조 교수가 받는 고통 상당할 것입니다. 조 교수의 말이 맞습니다. 10년 전에 실수로 인하여 실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무엇인가 해보려는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겠냐는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은 동감하지만은 이러한 사람을 바로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이 처절한 아스트로파는 선거판으로 끌어들일 때에는 책임질 수 있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군생활 경험이 있다든지 군을 안다면은 이 군 출신 아닙니까? 64, 60 출신이라면은 얼마든지 일반인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그 어떤 인재 영입위원회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팩트도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하는 어떤 조직이 과연 나중에 이 나라의 지도자의 그룹의 조직이 되었을 때 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국민들은 많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아직 이 한국은 청년들이나 정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갑자기 끌어들여 투표전에 활용한다는 것은 물론 잘 되면은 보내기도 좋고 영입된 사람들이 좋지만은 이게 정치라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자라날 인재, 또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소외감이나 이런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팩트 자체를 갖고 말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민주당의 중요한 분들의 태도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불안한 눈초리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조국 논란에 대해서 사과한 건 참 잘한 것입니다. 뭐 과거에는 조국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런 것은 참 아버지 찬스라든지 특권층의 찬스가 없어서 실력 있는 청년들이 숨을 죽이고 바닥에 기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여튼 높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들을 진실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같이 쥐고 있는 이러한 의혹들, 대장동 의혹, 또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이런 부분에 홀가분하게 내어놓고 아무 조건 없이 특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을 부르짖고 있지만은 주변의 참모들이나 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떠한 순서의 절차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국회의원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래 입법회의 기관이고 이 나라의 선량으로서 국민의 선출을 받은 사람들이 왜 바른 말을 못합니까? 좀 이 후보에도 발음을 하고 윤 후보에도 발음을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후보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겠다. 정치라는 것은 집단으로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책을 달성하고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고 국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정당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후보만이 어떠한 진리와 정의와 공정을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주요 정당들이죠. 이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입을 열고 바른 직언을 해야 됩니다. 윤 후보도 과거에 고난을 당할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대표도 지금 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의 말을 바로보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바로 봐라.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의 말을 던지지요. 맞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야 된다. 정치인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군사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그냥 어떤 표면적인 어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옆에 참모들이 어떻게 하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든 밀고 나가가지고 이 특검 문제를 바로 하루빨리 참 바로 잡고
우리가 국민들이 두 후보를 깨끗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양 후보의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인재영입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신중 고하십시오. 잘못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날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좌절했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의욕이 상실되어 다른 방법을 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윤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중요한 앞으로 큰 인재가 될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항상 우리 윤 후보가 부르셨던 진실, 공정의 입장에 기본해가지고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을 해가지고 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좋은 두 후보가 선의의 경쟁에서 이날의 앞날을 책임지는 좋은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별히 세금 만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채무가 54조입니다. 지금 적자가 54조입니다. 국가 채무가 1064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금 만능주의는 국가를 파탄시키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아시고 상당한 정책적인 개발에 신중을 기해 주시며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과 조직을 위해서 일단은 보살피고 조직에 충성을 하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양당의 후보, 주요 후보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